자,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먼저 단어부터 보세요. 단어 본다면 양도소득세 이랬죠. 이랬으니까 세자표가 양도예요. 그럼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양도인가 아닌가 보겠다라는 의미로서 법전에서는 양도의 뜻을 적어줘요. 거기에 해당이 됐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다른 세금이 적용되겠다. 라는 의미로서 세자표에다가 양도 적습니다. 그럼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면 소득이 있었을 때 과세다. 라는 의미로서 양도소득세 그래요. 이 흐름대로 법전에서는 그대로 적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거 양도의 뜻 봅니다.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상대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면은 양도 그럽니다. 소유권 이전. 요 세 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갖췄으면 양도 이렇게 나와져요.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님으로 인해서 다른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 세 개의 조건을 전부 다 갖췄을 때 양도 이렇게 나와져요. 그 내용으로서 밑에 보시면 이 가로에서 양도의 뜻 나오죠. 양도의 뜻은 과세 대상물을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과세니까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 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경매, 수용, 부담부 증여 이 내용들은 다 대가성 있는 거래예요. 대가성 있는 거래, 유상 거래입니다. 유상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유상으로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요 세 개를 말합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적어놨죠. 밑에 박스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 요건, 요건이란 말은 조건이에요.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개인이어야 된다. 왜 개인이란 말이 나올까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일종이죠. 그러면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내용이니까 개인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되는 주체가 개인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됐다면 양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니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서 토지는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져요. 토지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다 그랬어요. 어떨까요? 여기서 유상은 대가 있는 거죠. 무상은 대가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양도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고 다른 세금 적용됩니다. 다른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사망 시점에 무상 이전이었으면 상속세, 생전에 무상 이전이었으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다시 예를 들어볼 때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다 이랬으면 똑같은 유상거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취득이죠. 취득이니까 양도소득세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취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또다시 토지를 보유하다 이랬으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양도소득세 해당 사항이 없고 적용되는 것은 보유에 관한 세금으로서 재산세, 일정 금액 초과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됩니다. 또다시 봅시다. 토지. 자, 토지에 대한 내용이 수용되다 했습니다. 토지가 수용되다. 이랬으면요. 토지 물건 들어갔죠. 그리고 수용됨으로써 이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되고 그 대가로서 보상금 받죠. 보상금 받고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뭘로? 양도.
양도에 해당됩니다. 양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와요. 여기에 해당됐다. 했다면 그 다음 단계 와서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에 해당된가 안 된가 봐요. 비과세에 해당이 되었다. 여기서 비자가요? 아닐 비자예요. 그러니까 비과세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때는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양도가 아닌 경우, 또 하나는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비과세에 들어간 경우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책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넷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흐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파산 선고. 자, 파산 선고에 대한 내용은 양도예요.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니까 이리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은 국가 정책상으로서 소득이 없는 걸로 봐져요. 그러면요, 과세하지 않는다로 될 것이고, 또 다시 농지의 교환. 자, 여기에서 교환은 양도입니다.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니까 이 넘어오겠죠. 넘어왔을 때 농지 교환에 대해서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꾸는 것은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농지의 교환입니다. 또 다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여가 양도죠. 양도니까 양도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그리고 이 다음 단계 와볼 때 국가 정책상으로서 국내의 주거 안정과 국내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 1주택 의미 안에는 2년 보유란 말이 들어있어요. 2년 보유하고 그 주택을 양도했으면 국내 주택 공급까지 이루어진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서 작년 8월 달에 신설된 건데 토지, 지적, 재조사 법률에 의해서 공무상 면적이 감소되어 받은 조정 금액. 자, 이 단용 설명드릴게요. 이 토지 지적 재조사 하는 목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배웠다시피 지적도에 대한 내용이 현재 정의로 되어 있어요. 현재 정의로 되는 것을 이걸 디지털로 바꿔요.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합니다. 그럼 지적에 대해서 디지털로 바꿨다 그러면요, 여기에 차이가 발생돼요. 정의와 디지털의 차이에 의해서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근소한 차이인데 이게 소유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였어요. 이걸 정의에서 뭘로 바꿔요?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이 정도 약간 근소한 차이, 이 정도 차이 상태로 해가지고 얘가 감소가 이루어져요. 그럼 감소가 이루어지면 이 감소된 것을 국가에 주는 거죠. 주면서 뭘 받냐면 조정금을 받죠.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됐죠. 대가 받았죠. 받았으니까 뭐였어요? 양도.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이게 본의입니까? 본의가 아닙니까? 본의가 아니에요. 자기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에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래 됩니다.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그때는 뭘로? 과세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노다 이랬으면요, 그 다음 단계 와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내용이 감면사항입니다. 이 감면사항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적어졌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이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00% 감면, 70% 감면, 50% 감면, 30% 감면 전부 다 퍼센트가 있고요. 그 이 조항에 대한 내용이 몇 개의 조항이냐면 300개의 조항이에요. 이 300개 조항에 대한 이로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고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시험용으로서 아는 것은요.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다, 노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를 하시면 돼요.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양도소득세 세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세금액 산정이다. 양도소득세 세금액의 계산 구조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 때 양도냐 양도 아니냐에 대한 해년마다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비과세냐 과세냐 여기에 대해서 해년마다 한 문제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주로 나온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3 내지 4문제 나옵니다. 해년마다 3 내지 4문제 나오니까 이제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셔야겠는데 여기서 계산 그러니까 벌써 겁먹습니다. 어떤 걸 겁먹냐면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겁먹기 시작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 여러분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래요. 나오면 한 문제예요. 한 문제인데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 꼬아요. 한 3단계, 4단계 꼬아가지고 계산적 내용 문제로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빵빵했다면 그 내용을 풀 거예요. 풀어가지고 거기에서 산출된 숫자에 대한 내용이 선다. 1, 2, 3, 4, 5에 없으면 황당해요. 황당하면서 나는 떨어졌다는 느낀 겁니다. 풀지 마세요. 한 7월 달이랄지 8월 달에서 문제풀이 할 때 그때에서 계산 문제 풀었던 유형이 나온다면 풀고요. 전혀 한 번도 본 유형이 아니다면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틀리세요.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외우라는 숫자만 외우고 버리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세법에 대한 내용의 숫자적 내용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전체적 숫자를 외우려면요. 어때요? 시간 꽤 오래 걸리겠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 숫자를 외울 필요 없이 제가 외우라는 숫자만 외우시고요. 남은 숫자는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늘어서 여기서 한 3 내지 4문제 나오고 여기서는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도 한 문제 나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보는 건 여기를 봐야죠. 여기를 보는데 여기에서 연결합시다. 토지 수용에 대한 내용이 양도죠. 양도니까 여기에 대한 일로서 이제 이 다음 단계 와봐야죠. 와볼 때 이 문장에서 수용단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뭘까요? 과세. 과세에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의 뜻 갑시다. 양도의 뜻부터 차근차근 가는데 양도의 뜻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회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양도의 뜻인데 여기에서 대가 받고 사회상 소유권 이전 요 내용을 학문적 용어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용어로 하여 볼 때 이건 팔다예요. 팔다죠. 그러니까 팔다 생각하면 돼요. 팔다가 뭐다? 양도다. 하시면 되는데 어떤 물건을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양도냐 장사냐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이 판매 목적의 물건이었어요. 판매 목적의 물건을 보고 저희들은 상품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상품을 팔았죠. 그럼 이건 뭘까요? 장사. 장사니까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용 목적. 저희들은 사용 목적의 자산을 보고 고정자산 그래요. 고정자산은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2개로 구성됐어요. 사용되는 자산을 팔았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바로 양도입니다. 이게 양도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이 내용 알았으면 여러분에게 직접 맞춰봅시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사용 목적일까요? 판매 목적일까요?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이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해볼까요? 건설 업체가 건물을 팔았다면요. 그건 어떨까요? 건물 앞에다가 부동산 앞에다가 건물 건설 업체가 이렇게 전제 붙였죠. 거기에 대한 어느 목적이었을까요? 판매 목적. 판매 목적이니까 그때는 뭘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 아파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용 목적인 거 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어떨까요? 사용 목적이에요. 부동산 이렇게만 나왔으면 사용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 부동산 앞에다가 제가 방금 건물 앞에다가 붙였던 것이 건물 건설 업체 붙였죠.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그때는 뭐였습니까? 장사,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앞에다가 전제를 붙여요. 판매 목적 이렇게 전제를 붙였어요. 붙였으면 그때는 뭘로? 장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다.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의 지문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적게 적어놓으니까 짧은지 아신 모양인데 이 문장이 한 문장으로서 속줄 두 줄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시험은요. 문장의 지문이 짧지 않아요. 길어요. 10의 2 전에서는 아주 간단한 용어로서만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문장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지문을 길게 해가지고 한 문장에서 두 줄, 속줄로 됩니다. 그럼 두 줄, 속줄 전부 다 읽다가 문제 풀다면은요, 거기에 대한 내용 짜증나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문장에서 시나리오에 속아가지고 틀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단어를 빨리 뺄 줄 아셔야 돼요. 이 앞에가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졌다 하더라도 문장에서 판매 목적 이 말이 있고 부동산이 나온다면요.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판매 목적에 대한 내용은 상품거래예요. 그래서 상품인 부동산 이렇게 나와도 종합소득세로 되고요. 또 다시 저희들은 상품을 보고 재고자산거래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인 부동산 이랬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장사죠. 장사니까 뭘로? 종합소득세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나와야 과세 대상물이에요.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 부동산은 형체가 있어요. 토지 형체 있죠. 또 건물도 형체 있죠. 그럼 반대로 형체 없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걸 알려준 단어가 부동산이에요. 형체 없는 거. 자, 없을 무자, 형체 채자, 무채 재산권은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 부동산 단어 자체로 써요. 형체 없는 물건에 대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 개만 아시면 돼요. 뭐 특허권, 의장권, 실용실황권 이런 이유로서 엄청나게 많이 있겠으나 세 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세 개 정도로서 기억할 것. 광어권, 형체 없죠. 포함되지 않는다. 어업권에 대한 내용도 형체 없죠.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권에 대한 내용도 형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부동산 이렇게 했으니까 학교론 시간에 배웠던 준부동산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학교론 시간에 배웠던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차량 들어가야죠. 차량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계 장비 들어가지 않고요.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이 준부동산이니까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시라고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나오죠. 동 1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해가지고 기업에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부동산이 해당, 부동산에다가 동그라미. 이 부동산 단어 알았으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박스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박스에서 무채자산권, 형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포함되지 않는다. 준부동산, 부동산이 들어가지 준부동산 들어가지 않는다. 준부동산이니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가 포함됩니다. 부동산 권리가 포함된다. 자, 거기 보시면 니은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오죠. 그럼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왜 포함되겠는가를 봅시다. 민법 내용 아시면 돼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용익 물건 배웠죠. 용자가 사용할 용, 익자가 수익, 익. 그럼 사용되는 물건이 바로 뭐였냐? 부동산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은 어느 물건이라고 했어요? 사용되는 물건. 사용되는 물건이니까 포함이 된다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권리가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은요. 사용되죠. 사용되니까 해당이 된다. 또 전세권도 사용되죠.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볼 때 여기서 이제 의문점을 가져요. 의문점으로서 여가 팔다잖아요. 팔다고 여가 전세권이에요. 물건이 전세권. 그럼 전세권을 팔다? 어떤 경우에서 전세권을 파는 게 있는가라고 의문점 갖겠죠. 딱 까놓게 얘기합시다. 안 가져요? 의문점 갖잖아요. 어떤 경우에 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여기 안 적어져요. 있어요. 있다고 넘어가시면 돼. 그런데 꼭 보면은요, 한번 의문점 가지면은 계속 그 의문점 가지고 이제 혼자 머릿속에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줄게요. 간단히 할게요. 자, 이게 볼 때 이렇게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B라는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B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등기하고 그리고 A가 전세권 설정 등기 후에 이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에 대한 이유로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빌려서 은행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의 시가가 7억이었는데 이 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한 6억 정도였다 합시다. 정도였었고 그리고 이제 B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 사람은 떠나야 돼요. 떠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이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에 꼭 들어오고 싶어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못 찾아요. 전세 금액에 대한 내용이 전세에 대한 내용이 여기 한 5억이었다 합시다. 5억이었다 해보죠. 했을 때 여기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여기보다 앞에 있죠.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얘가 파산했을 때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가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꼭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 돈도 잃기는 싫어. 그래서 이 사람은 B한테 찾아가요. B한테 가가지고 B 너 이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 그대로 놔둬. 그거 놔두고 나하고 그냥 옵션 계약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설정 등기 안 할게. 너는 그대로 놔두고 너는 떠나. 내가 돈 플러스 알파 줄게. 이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얘가 팔았잖아요. 옵션으로서 이면 계약한다는 얘기예요. 이면 계약으로서 이제 B로 놔두고 이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B가 어때요? 돈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세권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게 등기했어 안 했어요? 안 돼 있죠. 여기로 돼 있어요? C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 말이 나오겠죠. 사실과세다. 사실과세로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세법은 항상 사실과세입니다. 사실과세로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들어가겠죠?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합시다.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뭘 배웠겠냐면 지역권, 지역권은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가 없다고 배웠어요. 그럼 볼 때 얘가 팔다죠? 팔다. 여기다 지역권? 지역권을 팔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조심하실 점.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 조심하세요. 주의. 지역권은 과세 대상물이 아니다. 지역권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서 시에 대한 내용으로서 임차권. 임차권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민법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봐요. 임차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라고 봅니다. 경제적 권리니까 등기를 행해줘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앞에는 등기된 단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등기된 단어가 없다면 그건 물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등기를 해줘야 그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앞에다 임차권 앞에 등기된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만약에 임차권 앞에 등기된 단어가 없으면 그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점포 임차권 그러면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예를 들어서 임차권 이렇게만 나왔으면 등기된 단어 없죠.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D번에서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는 글자 그대로예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당연히 아파트 분양권 들어가겠죠. 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좀 하신 분들이에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만 하고 끝났겠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이상하다. 내가 입주권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면서 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왜 이게 들어가는 거 하고 의문점 할 수 있어요. 의문점에 대한 내용이 어느 쪽이냐면 중개업법이에요. 중개법에서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중개업법에서 들었던 내용으로서요. 중개 대상물 아시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내용 여기 임원장 그래도 중개업법에 대한 내용 강의 아주 잘하신 분입니다. 좀 뚱땡인데 강의는 잘해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강의 잘하면요. 전국적으로 아시는 분이 되거든요. 그분들 잘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그리고 광업재단이랄지 쭉 나오잖아요. 이 5개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서 건축을 보세요. 건축을 볼 때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지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내용이 지붕이 없는 게 매매가 되더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정의를 내려줘요. 이 아파트 분양권은 호수가 정해져 있다. 동호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미래의 건축물로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아파트 분양권이었고요. 그럼 이제 여기 볼 때 입주권에 대한 내용은 동호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로서 글자 보세요. 글자 보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죠. 그럼 부동산 취득 권리니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입주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이게 과목 간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입주권에 대한 내용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주택공사에서 발행된 채권이 있어요. 그 채권이 주택상환채권입니다. 주택상환채권은 만기 때 주택으로 상환하겠다로 나온 것이 주택상환채권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일반적 채권하고 구별합시다. 일반적으로 채권 하면은 앞에다가 상환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등학생도 유치원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만기 때 현금 받는다. 이건 알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또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앞에다가 상환자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붙이고 채권을 보유하였으면 현금 상환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일반적 내용과 달리 주택, 상환, 채권 하면서 채권 앞에 상환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이렇게 상환 단어를 붙였다는 것은 일반적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 경우예요. 특수 경우로서 만기 때 뭘로 상환? 주택으로 상환하겠다. 만기 때 주택으로 상환하니까 주택 취득 권리로서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제 구별점 찾아냈네요. 구별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채권 앞에가 상환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현금 취득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 앞에 상환 단어가 있으면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취득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금방 구별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토지 개발 채권 어떨까요? 여러분들 공법에서 배웠던 토지 개발 채권. 자, 채권 앞에 상환자는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건 현금 취득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시 주택 채권 그러면요. 채권 앞에 상환자 없죠.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서 되는 겁니다. 또 해볼까요? 토지 상환 채권은요. 토지 상환 채권. 채권 앞에 상환이 있죠. 그리고 토지 나왔죠. 그러니까 만기 때에 토지로서 상환 받음으로써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갑니다. 또 해볼 때 토지 보상 채권은요. 채권 앞에 상한자 없죠.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서 체킹할 것을 아시겠죠? 채권 앞에 상환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구별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뭘 의미했냐면 의미적 내용이 아파트 분양 당첨이에요. 아파트 분양 당첨의 의미가 바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아파트 분양 당첨됐다면 계약금 지급하죠. 계약금 지급함으로써 그 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파트 분양 당첨이니까 취득 권리일까요? 양도 권리일까요? 글자는 양도 권리라고 적어졌으나 아파트 분양 당첨이니까 어디에 들어갈까요? 취득 권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되겠죠? 거기다가 밑줄 좀 끊어 주십시오. 여기다 몇 번 나왔냐면 여러분 시험에서 4번 출제입니다. 왜 4번 출제했냐면요.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끝에가 양도 권리라고 적어졌잖아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취득 권리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4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뜻만 알았으면 되겠죠.
이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아파트 분양 당첨의 의미다. 아파트 분양 당첨의 의미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또 다시 아까 볼 때 이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다고 했어요. 이제 방금 본 것은 부동산이었잖아요. 부동산 봤어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주식이에요. 주식인데 이 주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세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세세하게 나오지 않고 포괄적 내용만 나옵니다. 왜 세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일까요? 주식 세법일까요?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에 관한 내용으로서 세세하게 나오지 주식은 세세하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괄적 내용으로서 주식은 상장 법인 주식, 공개된 법인 주식을 보고 상장 법인 주식 그래요. 상장 법인 주식은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액 주주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과세하냐면 대주주만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코스피랄지 코스닥 주식을 거래했을 때에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장 주식은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누구만 과세? 대주주만 과세. 그럼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이니까 장외 거래 주식 거래요. 장외 거래 아니면 비상장 이 단어가 나왔다면 증권시장 육성과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대주주도 해당되고 소액주주도 해당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거기 적어놨으니까 거기다가 아시면 되겠죠. 디귿 보니까 어떻게 적어졌어요? 대주주, 상장 주식. 그러면 소액주주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 못 믿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 여기 유임을 나눠주고 그 내용을 읽어주고 설명한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요새는요, 칠판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읽어주고 해줘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적을 줄 아셔야 돼. 대주주 상장주식 옆에다가 적으세요. 소액주주 X라고 해요. 적고 그리고 다시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나왔다면 그때는요 대주주, 소액주주 다 포함한다로 되겠죠. 그리고 니을 파생 상품, 이 파생 상품은 주식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 흘러나온 내용으로서 코스피 200 선물환이랄지 또 코스피 200 옵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단어는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줄 테니까 그냥 파생 상품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음 기타 자산. 이 기타 자산에 대한 내용은 아주 문제 잘 나온 쪽입니다. 이 기타 자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과 주식이 합치됐기 때문에 기타 자산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합치됐으니까 있는 내용으로서 첫째 있는 것이 특정 주식이 있어요. 이 특정 주식에 대한 내용은 다른 교재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이렇게 표현되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표현되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교재마다 글자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학자마다 학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럼 기억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거예요. 50, 50, 50 조건이에요. 부동산 차지한 비율에 대한 내용이 총 발행 주식수에서 50% 이고요. 또 다시 그 법인의 자산 중에서 50% 이고요. 50% 양도했다면 특정 주식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숫자 다 맞게 적어져요. 적어지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맞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안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휴양업, 부동산의 휴양업종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차지한 비율이 80%, 이거 한 주라도 양도했으면 기타 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시험에서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알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정 시설물의 이용 회원권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법전 내용대로 그대로 말씀해 줄게요. 법전에서 적어진 내용으로서는 이렇게 적어졌죠.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일반인보다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회원 형태로서 일반인보다 싸게, 일반인보다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원권,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넉 줄입니다. 근데 그 넉 줄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용하는 게 있어요. 이용하는 것이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이걸 이용해요. 이용하면서 글자가 어떻게 적어졌든지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명칭은 따지지 않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어떻게 적었는지 신경 쓰지 말고 이용 단어가 있으면 이 이용 단어 보자마자 기타 자산하세요. 또 회원권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기타 자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급 사교장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어떨까요? 해당되겠죠? 또다시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어떨까요?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에 헬스클럽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아니에요. 저는요 여배우를 보고 여우라 그래요. 그 여우들이 자기들끼리 운영되는 회원권이 있어요. 그걸 말합니다. 그 내용으로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어떤 단어 있으면 되겠어요? 이용, 회원권 이 단어만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기타 자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해볼까요? 콘도미니엄 회원권 어떨까요?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주주 회원권은요? 믿으세요. 뭐가 나왔어요? 회원권.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 주주 회원권도 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이용이라는 단어 그렇지 않으면 회원권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기타 자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영어권입니다. 이 영어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형체를 만들어주면 기타 자산이에요. 형체 만든 것은 간단합니다. 영어권 앞에다가 글자만 붙이면 돼요. 글자 붙인 것으로서 부동산과 함께 여러분요 형체 만들었죠. 부동산 형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함께 양도나 영어권 여기서 영어권 앞에 부동산 단어가 있으면 형체 만들었음으로써 기타 자산 또 고정자산 이 단어가 붙어도 형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여기 되는 도 뭘로? 기타 자산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영어권 나왔어요. 영어권. 이렇게만 나왔다면 어떨까요? 이건 형체가 없죠. 없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무채상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은 앞에다가 형체를 만들어주면 기타 자산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신설된 내용으로서 하나가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이축권 여러분 시험에서 개발 제한구역 내 이 말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축권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앞에가 글자 개발 제한구역 내라고 적어지는 것은 맞게 적어진다 했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뭔 말씀 되겠어요? 이축권으로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요 이자가 이사할 이자, 요 축자가 신축할 축, 이사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것이 이축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상기할 줄 아셔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는 건물 신축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건물 신축은 허가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어떻게 짜웅했던 뭐 정치적 백을 썼던 그건 모르겠는데 개발 제한구역 내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하고 그리고 그걸 쭉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건물이 공공용지로서 수용됩니다. 공공용지로 수용되면 그 건물은 이제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개발 제한구역 내 이사 가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럼 없는 곳에다가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냈죠. 만들어냈으니까 그걸 팔 때 알파 받아 안 받아요? 플러스 알파 받고 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어요? 이주권. 없는 곳에다가 만들어냈거든. 이걸 팔 것이다. 팔게 되면 여기서 양도소득세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주권 어때요?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됩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풀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로 풀어드릴게요. 86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에서 기출예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것 1번 무상 나왔죠. 무상 나오고 뒤로 쭉 가보니까 매도 매각 이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끝말은요.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죠? 2번 갑시다.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지상권 나왔죠. 사용되는 거니까 과세 대상이다. 맞죠? 3번에서 건물과 함께 영업권. 자, 영업권 앞에 형체 있어 없어요? 건물이라는 형체 있죠.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이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 어떤 데 나왔어요? 이용. 이용 나왔죠? 그러면 과세 대상이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자, 임차권 앞에 등기된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과세 대상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5번 틀렸죠? 답은 5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문으로서 문제가 또 있으니까 문제로서 또 풀어드리겠는데 이에서 2페이지에서 A쪽에 있는 2번 문제는 방금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4번 갑니다. 오른쪽 4번으로 가볼 때에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 기억, 지역권은요? 안 되죠? 지역권은 팔 수가 없잖아요. 지역권 들어가지 않고요. 아직도 페이지를 못 찾는 모양인데요. 지금쯤 되면은 페이지 찾을 수 있어요. 못 찾는 모양인데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맨 밑에 있는 숫자가 2라고 적어진 것을 펴세요. 맨 밑에 있는 숫자가 2이라고 적어진 것 폈으면 거기에서 오른쪽에서 4번 문제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도 못 찾으면 능력 탓하십시오. 거기에서 지역권 안 들어가겠죠? 니은에서 임차권 앞에 등기된 단어 있죠? 해당되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부동산 취득 권리죠. 해당되고요. 그리고 니을에서 영업권 나오면서 가로 보니까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그러면 형체 있어 없어요? 형체 없죠. 왜? 분리했으니까. 형체 없음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 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고정자산과 함께 리을 안 들어가고 전세권 들어가야죠. 자, 이게 대안으로서 해당되는 거 골라라겠으니까 니은, 디귿, 미음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에서 소득세법상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다는 양도 소득세 문제인 걸 생각하시고요. 뒤에서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업, 지역권 아닌 것으로 답되겠죠. 니은에서 등기된 임차권은요 되고요. 영업권은 안 되죠. 안 되니까 안 된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답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 되고요. 지상권 되고 별장은요? 별장 되겠죠. 왜? 부동산이니까 해당되고요. 임야 되겠죠. 토지니까 부동산 들어가겠죠. 파생상품 되고요. 그리고 또 지읒에서 쭉 가니까 주택, 상환, 채권. 채권 앞에 상환자 있죠. 부동산 취득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읓에서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주식. 상장법인은 소액주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내용으로서 안 된 것 하였으니까 기업, 디귿, 치읓으로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에 이 과세 대상물에 해당됐다고 가정해요. 여기에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팔다면요. 양도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과세물에 해당이 됐는데 팔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양도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있는 교재 상태에 대한 이유로서 보면은 87페이지에 대한 이유로서 1가로 양도의 형태 나오죠. 이 양도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어떤 뜻이었냐면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팔다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뒷페이지 보시면 안 적어졌는데 군데군데 양도 아닌 경우가 적어졌어요. 양도 아닌 경우란 말은 어떤 경우냐면 얘기했죠.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팔다가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과세물이 아닌 경우예요. 양도 아닌 경우인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양도인 경우와 양도 아닌 경우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양도인 경우를 골라라. 양도 아닌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의 요약집에서는 합쳐놨어요. 어차피 시험용으로서 공부해야 되니까 양도인 경우와 양도 아닌 경우를 합쳤다는 얘기예요. 합쳤기 때문에 군데군데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이로서 양도해가지고 X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게 대한 내용으로서 저도 합쳐서 설명할게요. 합쳐 설명하는데 자, 이게 양도인 경우와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문제 낼 때 합쳐서 내는 거니까 제가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은 노란색으로 적어줄게요. 그리고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빨간색으로 적어줄 테니까 그 내용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도인 경우와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마다 페이지가 다르겠으나 어떤 기본서에서는 15페이지, 어떤 기본서에서는 20페이지, 어떤 기본서에서는 7페이지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칠판에다가 적어진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단어만 알고 문제를 풀면은 그 단어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풀어져요. 칠판에 적어줄 테니까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은 노란색으로 적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양도인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했잖아요. 여기에 해당됐다고 가정하였으니까
여기만 들어가면 양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였어요?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팔다잖아요. 그러니까는 팔다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이건 뭐예요? 팔다죠. 그러니까 문장을 쭉 가볼 때 매도 아니면 매각 이 말이 있으면요. 이게 팔다죠. 팔다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 이러시면 됩니다.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그러면요. 거기도 팔다죠. 자,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잖아요. 그럼 돈 대신 물건 받았다도 팔다에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 교환. 교환된다. 교환에 대한 내용 양도입니다. 양도인데 여기에서 두 개만 조심하세요. 두 개 조심하실 것으로서 주의할 것으로서 하나 있는 것은 먼저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릴게요.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공간 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의 명칭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글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신경 쓰지 말고요.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해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교환 이렇게 나온다면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양도가 아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토지, 경계, 변경이란 말은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정정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로서 서로 간에 교환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바꿨다는 얘기죠. 그건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간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경계, 변경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에서 교환 나온다면 양도가 아니다. 여기에서 20% 초과하지 않을 거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니까 그 내용 알 필요가 없고요. 자, 한번 문장에 대한 요소 해볼 때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위인물에서 1페이지 보세요. 위인물 1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서 동그라미 2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기억 나오고 니은 나오죠. 니은에 대한 내용으로서 두 번째 글씨 적어진 거 거기에 박스 있어요. 그 박스에 대한 내용은 A번과 B번이 AND 조건입니다. A번도 갖춰야 되고 B번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이 내용인데 거기에서 A번 보세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럼 여기에 대한 뭘까요? 토지의 경계 변경이죠. 바꾼다는 것이 변경이잖아요.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있어야 되고 또 다시 B번에서 20%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요 두 개가 있다면 그때는 그 교환에 대한 내용은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20%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숫자는 맞게 적어져요. 그럼 그 숫자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제 포인트만 잡으라는 얘기예요. 토지, 경계, 변경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교환 나왔으면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온인하셨죠?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간 것이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문장을 가볼 때 문장에서 교환의 취소 이 말이 맨 처음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에 대한 내용은 글자들이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적어져요. 민법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단어가 선의의 제3자죠. 그 말이 얘가 적어져. 얘가 적어지니까 여기에 또 속으니까 아예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양도가 아니다. 이러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볼 때 얘가 뭐였어요? 취소. 취소는 민법서 배울 때 소급해서 무효죠. 그럼 이게 어떻게 전부 다 무효시킨다는 얘기예요. 무효시키니까 여기 글자 있는 거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고 막바로 끝말은 뭐다? 양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결과적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문장을 쭉 볼 때 토지 경계 변경 아니면 교환의 취소 이 말이 없는 교환이란 단어가 문장에 있으면 그 문장은 양도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토지, 하필, 목적으로 한 교환 나왔으면요. 양도.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 간, 동등가에게 부동산 교환 그랬으면요. 여기도 양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서요. 여기 토지 경계 변경이란 단어, 교환의 취소란 단어가 없는 교환이 나타난 문장은 양도다. 그럼 되겠죠? 토지 경계 변경이 있는 교환은요. 양도가 아니다. 교환 취소가 있는 교환의 문장은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다시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이것도 팔다죠.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에 대한 내용 대물 변제예요. 대물 변제. 벌써 대물 변제. 빚 갚았잖아요. 변제. 빚 갚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거기는 양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서는 이혼 시 위자료 지급 가름하여, 가름이라는 말은 대신하여, 과세 대상 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대물 변제로서 양도에 해당됩니다. 자, 원래는 위자료로서 현금 줘야죠. 현금 대신에 뭐 줬어요? 물건. 물건을 줬잖아요. 그 물건 소유권 넘겨주고 위자료 다 줬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빚 갚았던 거예요. 이건 양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공부하다 보면 또다시 혼동됩니다. 혼동된 내용으로서 뭐 어떤 게 있냐면 이혼 시 쭉 나가다가 재산 분할이 있어요. 그 내용과 계속 혼동됩니다. 혼동되니까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여기도 단을 찝어야 돼요. 단을 찝을 때 문장에서 위자료 지급 이 단에 있으면 이 단을 보자마자 양도하세요. 위자료 지급 이 단에 있으면 이 단을 보자마자 양도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빚 갚다 하였으니까 경매당하다. 경매당하다 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이 내용도 양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주의할 점으로서 글자가 쭉 있다가 경매 이 말 나오면서 뒤에 얘가 자기 경락 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자기 경락이면은요. 자기 것 자기가 가져오죠. 그럼 소유권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이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경락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서 되는 겁니다. 경매 이 말이 있고 자기 경락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다. 자기 경락이 있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또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시고요.